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관세 폭탄과 테슬라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자, 그리고 팔란티어의 주가가 무려 22%나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분석해 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로봇과 드론 결국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관세 폭탄을 맞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관세 충격에, 이 소위 말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일단 마소부터 볼까요? 1.0% 빠졌습니다. 사실 뭐, 마소는 관세에 대해서 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주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비하면 좀 많이 빠진 거예요. 1% 빠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애플도 3.39 빠졌어요. 애플도 영향 받죠? 그러니까 뭐 애플 핸드폰 판매 자체가 워낙 뭐 많으니까 뭐 이것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애플도 3.39 빠졌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도 2.84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도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요즘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겹치면서 오늘도 이 관세 또 영향을 받았고요. 자, 아마존은 0.11, 뭐 아마존은 그닥 그렇게 영향 없으니까 뭐 생각보다 그냥 미미하고요. 구글 1.44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메타는 1.20 올랐어요. 요즘 메타가 계속 좋죠? 메타가 그 글라스 안경 내놓고요.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모색하고 있고 또 트럼프와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메타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5.17% 빠졌습니다. 자, 테슬라가 평소에 비해서 좀 많이 빠졌죠. 왜 그렇습니까? 자, 자동차 관련돼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자, 관세의 충격은 자동차 시장이 꽤 큽니다. 제가 이거는 어저께 그저께 다 다뤄드렸었죠. 특히 이제 미국 전체 자동차 시장에 데미지를 크게 받는데 뭐 테슬라도 캐나다 이쪽에 그리고 뭐 멕시코 쪽에 받지만 캐나다 다 분석해드렸는데 사실 테슬라는 이따가도 한 번 더 들여다보겠지만 이런 전체 앞으로 계속 있어질 관세에 대해서도 사실은 테슬라가 생각보다는요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이걸 회복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다행인 것은요 트럼프가 그 관세 이 캐나다와 멕시코 때리는 거 있죠. 그걸 한 달간 연기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연기 덕분에 지금 오히려 테슬라 주가는요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애프터마켓에서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염려할 필요 없고요. 뭐 이게 일시적인 충격은 오겠지만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 드리는 말씀이 이런 뭐 관세 충격이 당장은 데미지를 입지만 단기적으로 그걸 길게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니까 오히려 줍줍할 수 있는 좋은 찬스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도요 보면 뭐 사실 다 조금씩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트럼프가 이 관세를 때리니까 미국 주가가 갑자기 쇼크가 오고 놀래니까 본인도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그런 흐름세라는 거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소식은요, 팔란티어 소식입니다. 자, 팔란티어가요, 오늘 하루 만에 애프터마켓에서요, 무려 22%나 폭등하고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100를 돌파했어요. 자, 여러분, 최근에 $70도 너무 비싸다, $80도 비싸다 그랬는데, 지금 $100를 돌파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70에서만 샀어도 춤에서도 어때요? 뭐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작년 초죠. 작년 초에 2월 달인가요? 3월 달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때 사실 처음으로 이제 어닝이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제가 이때는부터는 이제 사셔도 됩니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또 그때 이 팔란티어의 이제 앞으로 확장성은 커머셜 쪽이 확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오늘 데이터들을 보니까 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자, 일단 먼저 우리 기본적인 거, EPS 볼까요? 14센트가 나왔어요. 자, 예측치는 11센트였거든요. 넘게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레비뉴 볼까요? 828 밀리언 나왔거든요. 근데 예측치가 776 밀리언이었어요. 자, 이것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전부 다 넘었고요. 자, 그러면 주목할 건 뭐냐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초록색으로 한번 보면은, 자, 제가 이제 앞에서 말했던 그 커머셜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가장 주목해야 되거든요. 자, US Commercial Revenue거든요. 미국의 이 상업용 쪽. 그러니까 이런 뭐 기업들 있죠. 기업들의 어떤 요청들을 팔란티어가 얼마나 기업들과 협력했는가, 기업들의 침투했는가, 기업들의 비즈니스를 이제 도와주고 있었는가, 이 부분인데, 자, 지금 미국의 커머셜 랩 매출이 무려 64%가 뛰어올랐습니다. 와, 이게 지금 거의 1년 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From a year ago, 214 million이거든요. 2억 1,400만 불어치가 이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전보다 64%가 올랐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무튼 커머셜 쪽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거버먼트 보세요. 이 정부 매출은 항상 이 팔란티어는 정부 매출, 국방부 관련된 매출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 매출이 뭐 거의 줄을 이뤘는데 이제 커머셜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데, 자, 정부 걸 보게 되면요, 45%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3억 4,300만 불어치 매출을 만들어냈거든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거 비교해 보세요. 그 옛날에는요, 이 정부, government revenue만 있었거든요. 정부 쪽만. 근데 이제 커머셜 쪽이 지금 보시면요, 2억 1,400만 불이니까 현재 굉장히 많이 올랐죠. 지금 제가 볼 때 이건요, 아마 1년 후 혹은 2년 후 정도 되면요, 이거 역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머셜 쪽이 정부 수요보다도 더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지금도 뭐 PR이 높다 하지만요, 지금 이렇게 된 이상 팔란티어가 더 크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1년 전에도 상업 부동산 아니라 커머셜 쪽이 드디어 이 확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드디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록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거의 이제 이 정부의 한 70%까지, 60%까지 쫓아왔거든요. 이제 앞으로 아마 이거를 뒤집어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상업용 쪽은요, 사실 무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 주식이 미래가 좋은 겁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뭐예요? 확장성이죠. 제가 테슬라를 항상 높이 평가하는 건 그 확장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 지금 예상치죠. 올해 25년도에 얼마나 뛸까? 자, 보시면요, 전년도 대비 무려 54%가 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전년도 대비 얼마나 될까? 전체가 무려 거의 1 빌리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억 달러가 넘어가는 겁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결국 또 전년도 대비 54%니까 not bad, 나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예상치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걸 더 뛰어넘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면요. 저 지금 이 팔란티어의 CEO가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중요하죠. 지금 파란색으로 하려고 보면 still in the earliest stage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 팔란티어는 지금 시작 단계에 있다. 이제 뭐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The beginning of the first act of revolution이라고 합니다. 이 혁명의 이제 막 시작에 돌입했다라고 하죠.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수년간, 그리고 뭐 10년 이상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르프, 즉 이 팔란티어의 CEO가 지금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10년, 20년은 우리가 주도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앞으로 20년 이상 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준비해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미래가 더 기대되는 회사가 팔란티어고요. 그리고 위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자, 이런 얘기 됐습니다. 이 large language 모델 있죠. LLM 있죠. 이 large language 모델이 지금 뭐 챗GPT랄지 다 이쪽에 쓰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론만 있었는데 이걸 팩트로 실제화시켜서
특히 이제 commoditization, 이걸 정말 상업화로 소위 돈벌이로 만들어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는 굉장한 이 어떤 자부심을 느낀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신들만의 이 large language 모델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죠.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현재 기업들과 정부의 필요성들을 채워주는 굉장히 지금 탁월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란티어는요, 그린라이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공포감 가질 필요 없이 바이 앤 홀드 전략 좋습니다. 계속 팔란티어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좀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캐나다 총리죠. 저스틴 트루도가요,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브레이킹 뉴스나 마찬가지인데, 자,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있죠? 그 테리프가 한 달간 멈출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어떤 내용이 흘러나왔느냐. 자, 일단 보시면요, 캐나다 총리가, 트럼프와 전화를 했는데 아주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초록색으로 하려던 거죠. 자, 캐나다가 앞으로 이 국경 문제를 확실하게 단속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국경에 1.3 빌리언 보더 플랜을 당장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뭐 1조 한 3천억, 뭐 한국 돈으로 거의 1조 5천억 이상을 투입해서 국경을 확실하게 단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거냐? Reinforcing the border with new choppers, technology, personnel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니까 국경에 이제 헬기도 새롭게 여러 대 더 띄우고 기술도 도입하고 그리고 인력도 더 투입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경을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과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 펜타닐이죠. 자, 이게 이제 그 마약 성분, 이 펜타닐이 계속해서 캐나다로부터 들어오고 멕시코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경, 그 캐나다와 그리고 멕시코 양쪽이죠. 아래비인데, 자, 그쪽으로 자꾸 펜타닐이 유입돼서 미국 국민들을 중독시키고 정말 많은 사람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어마어마한 손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는데 리소스들을 증가시키겠다. 그러니까 캐나다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거죠. 한쪽만 애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그랬고, 거의 지금 10,000 frontline personnel, 그러니까 한 10,000명 이상을 새롭게 투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시면요. 캐나다가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뭘 이제 지명하기로 했냐면 이 펜타닐 차르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미국도 국경 담당자, 그 차르죠. 그러니까 뭐 국경의 황태자, 국경의 독재자, 국경의 아주 뭐 권위자를 세우겠다는 건데, 지금 펜타닐 관련된 총 책임자 있죠. 그 차르 수준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이 펜타닐 리더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결국 뭡니까? 이게 이제 펜타닐을 확실하게 다루겠다는 거죠. 여기는 뭐 멕시코 관련된, 그리고 또 전 세계의 그 이 테러와 관련된 그러한 사실 그 카르텔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멕시코는 뭐 이 사실 그런 쪽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부패나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그 조폭들이 이제 그 카르텔을 형성해서 마약을 운반하고 그걸로 이제 유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캐나다가 국경지대를 확실하게 강화해서 우리가 막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범죄랄지 뭐 돈 세탁, 자금 세탁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겠다. 특히 미국과 함께 협력해서 막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또 인텔리전스 디렉티브를 세워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현재 무려 2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범죄 펜타닐을 담당한 그런 형사들도 이제 이 소위 투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트럼프와 얘기해가지고 국경 문제를 좀 확실하게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매긴 것은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여기 이제 펜타닐 문제랄지 국경을 통해서 불법 체류자를 자꾸 들어오잖아요. 지금 미국은 불법 체류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아예 작정을 한 나라거든요. 지금의 트럼프는요. 자, 그러면서 지금 완전히 대대적 작전을 하고 있는데 국경이 느슨하면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만 해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캐나다 쪽에서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요, 이 국경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 사실 국경 넘어오는 친구들이 전부 다 조직 범죄들이거든요. 범죄자들이 그걸 실어 나른단 말이죠. 돈을 받고. 그들은 무슨 방법을 다 쓰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그거를 좀 캐나다 쪽에서도
직접 나서서 막아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관세도 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관세를 하는 게 이 뭐 조직범죄랑 그다음 펜타닐 때문만 했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관세를 보게 되면요, 무역을 보게 되면 캐나다나 멕시코나 미국을 향해서 굉장히 많이 사실은 그 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손 보고 싶은데 지금 이런 걸로 일단 대략적 일시적으로 합의를 했고, 트럼프도 사실은 너무 저항이 갑자기 세게 나오니까 트럼프 자신도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캐나다가 일단 깨갱하고 물러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맞짱 떠서 우리도 우리도 관세 맞불 놓겠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계속 분석해 드렸지만 관세가 그렇게 캐나다 쪽에서도 날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미국 자동차 시장이 데미지를 크게 입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자동차 시장은요, 트럼프가 애지중지했던 거 아닙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서라도 미국의 전통 산업 자동차 시장을 살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데미지를 입으니까 죽겠다 하니까 트럼프도 잠시 물러났다가 그 다음에 전열을 가다듬은 다음에 뭔가 더 세밀한 관세를 또 내놓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어찌됐건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일론 머스크가 중요한 글을 또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 true, 사실이다, 이게 맞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거든요. 자, 어떤 글 내용이냐, 팀 얼번이라는 사람이 올린 글을 좀 보면요,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빨간색으로 하나 보면요, 자, humanoid robots, drones will both be absolutely everywhere in 10 to 20 years from now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과 드론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드론과 앞으로 우리 옵티머스 같은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이 둘 다가 아주 절대적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지금부터 한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는 모든 곳에 배치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없는 곳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드론은 뭐 이제는 10년 뒤만 하더라도 보편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노란색으로 하려보게 되면은 딜리버리 드론 있죠? 딜리버리 드론, 즉 이 아마존에서 물건 배달하는 그 드론이 우리 머리 위로 윙윙 날아다닐 거라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의 제니터입니다. 자, 이건 우리 이제 테슬라의 중요한 그 이 앞으로 비즈니스 포커스 아니겠습니까? 로봇 제니터가 나올 거라는 거죠. 로봇이 이제 다니면서 집안의 메인터넌스도 관리하고 뭐 하고 다 나올 겁니다. 뭐 옷도 이제 개줄 수 있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리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커피숍 가면요, 바리스타가 있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바리스타를 할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그 테슬라의 그때 그 이 로보택시 이벤트 때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게 현실화돼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커피를 뭐 달라 그러면요, 알아서 로봇이 이제 커피도 내리고 주문 받아가지고 물건을 내주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음료수를 제공하는 거, 바리스타는 뭐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로서리 스토어입니다. 자, 그로서리 스토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는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요, 곳곳에 이제 이 로봇들이 배치되어 있을 거예요. 직원처럼요. 그 직원들이, 로봇 직원들이 여러분들을 이 뭐 아일 1번으로 가라, 2번으로 가라, 3번으로 가라, 복도 여기로 가면 물건이 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답을 해줄 거예요. 가끔씩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로봇은요, 편하죠. 여러분들이 뭐 물건 어디 있을까 찾을 때에 사람 찾아가지고 질문하는 거 가끔씩 좀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또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게 이제 이 복도마다 배치돼 있다? 그러면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야, 그 피넛버터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피넛버터는 aisle number 3로 가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게 분명히 앞으로 나올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많은 그로서리 스토어가 많거든요. 뭐 커스코도 있고 또 뭐 지금 곳곳에 있는데, 자, 여기에 막 로봇들이 배치돼서 많은 이 인간 직원들을 대체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하우스키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청소하고 집 돌봐주고 하는 거 있죠. 뭐 이렇게 강아지 밥 주고 이런 것도요, 충분히 결국은 로봇이 다 커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역은요, 이건 정말
상상 불가죠. 그러니까 이 무한대입니다. 로봇이 투입될 수 있는 건요. 공장에 투입되는 거는 테슬라가 올해 하반기부터 보여줄 거고 이 로봇이 투입될 수 있는 곳이 정말 정말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매출액자가 10 트릴리언 이상, 뭐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의 앞으로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가 미래가 확장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잘라보세요. We all seem as normal as smartphone do today라고 합니다. 자, 이 비유가 좋죠. 앞으로 미래는 스마트폰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처럼 로봇이 아주 그냥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없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로봇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지금 여러분 이 로봇 시대가 이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처폰을 쓰고 있을 때 옛날에 그냥 삼성에 여러분들이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있죠. 그거 쓰고 있을 때 스마트폰이 뭐 나오고 이게 보편화되고 앞으로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간편하고 손안의 컴퓨터처럼 역할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기술력이 딱 올라오니까 그때부터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누가 강제로 하지 않더라도 그냥 사람들은 그냥 옛날 핸드폰보다 스마트폰을 쓰기를 좋아하죠.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시간 내에 이 시장의 판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피처폰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키아 멸망이 오듯이요. 그거는 불가항력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쯤 되면요. 늦은 거예요. 이미 때는 늦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기술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율주행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FSD가 나와서 로보택시와 자율주행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은 상상이 안 돼요. 에이 될까? 안 되겠지 이러는데 기술력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대체를 해버려요. 빠른 속도로 번진다고요. 우리의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요. 로봇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로봇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빠르게 공급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정말 빠르게 이 산업을 대체하게 됩니다.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요. 무조건 대체하는 때가 와요. 왜냐하면 기업은요. 무조건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비용은 줄이되 생산성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로봇이 비용 줄이죠? 인건비 얼마나 나갑니까? 로봇은 한 대 사두면 계속 가잖아요. 충전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로봇 수리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로봇에게 보험을 줄 필요도 없고 연금 줄 필요도 없고 비용 자체는요. 사람 한 명 고용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 시대는 무조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앞에서 팔란티어를 생각하고 했지만 그런 거 비교했을 때에 이 앞으로 로봇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건요. 상상 불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테슬라 넘버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게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는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마세요. 테슬라 넘버 원이라는 거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트럼프 시대. 결국 트럼프 시대는 관세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 시행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들썩들썩 시장이 막 요동치고 있죠. 너무 막 변동성이 막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트럼프의 앞으로 새로운 이 관세 시대에 테슬라의 위치는 어떤가에 대해서요. 한 애널리스트가 잘 분석했습니다. 제가 뭐 어저께 그저께 트럼프 관세 때에 대해서 테슬라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제가 제 나름대로 다 정리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니까요, 오늘 애널리스트가 뭐 정리한 거 보니까 다 제가 했던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테슬라's well position이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가 better position as company라고 하고 있죠. 지금 이 트럼프 관세 시대에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better position, 훨씬 더 지금 현재 이 입장이 좋은 입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따가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그러면서 as a stock, as tariff situation escalate, 주식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업으로도 그렇고 주식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위치가 굉장히 이제 이 관세에 오히려 강력한 그런 체질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세한 내용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파이퍼 샌들리의 애널리스트들은요, 어떤 전망들을 내놨냐.
트럼프 시대에 이 관세라고 하는 건 이제 테리프 드라마라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핑크빛을 하나 보게 되면요. 테리프 드라마가 continues to unfold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 관세 드라마가, 관세 얘기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연결됐잖아요. 근데 뭐 중국도 한다 그랬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부분에 정리가 되면요. 유럽도 지금 하게 될 거고, 이 이제 그 점점 더 앞으로 뭐 대한민국이랄지 다른 나라까지 계속 퍼져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드라마가 앞으로 계속 펼쳐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세가 이게 끝은 아니에요. 다행히 뭐 오늘 좀 연기된 것 앞에 살펴봤지만, 자, 그런데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관세 전쟁이 펼쳐지고 관세가 미국의 기업들을 막 윽박지를 수 있고 짓누를 수 있는데, 테슬라가 현재 놓여져 있는 포지션을 보게 되면요. 이 파이퍼 샌더러 쪽에서는 unconcerned regarding Tesla position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히 그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은 이 국내 시장, 즉 domestic market이죠. 이 국내 시장에 이 자동차가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테슬라가요. 일단 어떤 어떤 유리한 지점을 갖고 있냐면은 미국에서 지금 현재 이 American made vehicle이죠. 미국에서 그 이 자동차 만들어 보면요. 사실 메이드 인 아메리카에서는 가장 독보적이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사실 각 나라의 그 도메스틱 마켓을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테슬라만의 독특한 그 자리매김이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그 보시면 이 알렉산더 파러가 뭐라고 하냐면요. 파란색으로 알아보세요. One of the most defensive stocks in the automotive sector라고 합니다. 자, 관세는요. 모든 영역에 데미지를 주겠죠. 근데 자동차 시장에 지금 크게 데미지를 주거든요. 제가 어저께 분석해 드렸죠. 각 자동차 회사들이 이 관세가 그대로 매겨지면 아마 자동차 한 대당 가격을 $3,000 이상은 올려야 된다 얘기했죠. 그게 고객들에게 고스란히 트랜스퍼를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고객에게 다 전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자동차 영역에서 대부분이 그렇게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데 테슬라가 가장 방어를 잘할 수 있는, 관세의 방어를 잘할 수 있는 방어주라는 거예요. 갑자기 방어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 방어는 겨울에 좋다고 들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 테슬라가 5대의 자동차를 미국에서 조립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5대, 자동차가 전부 다 The Most American Made Car로 등극했죠. 이게 사실 테슬라는요, 이 5대의 자동차가 거의 모든 자동차에 비해서 가장 미국에서 만든 회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테슬라가 이 자리매김이 좋은 거예요. 그 반해서요. 뭐 포드랄지 GM이랄지 멕시코에 뭐 50% 이상, 60% 이상 의존돼 있고요. 다른 나라에 의존돼 있는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테슬라는 미국의 제품은 미국의 포커스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요. 테슬라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머스크가 그걸 다 고려하고 지금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할 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관세 전쟁 나올 텐데. 근데 관세에도 우리 테슬라는 다 미국에서 다 소화하니까 중국의 관세를 때리더라도 상관이 없고 별 영향이 많이 없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머스크의 아주 고도에 이미 준비된, 그러니까 well position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이 오렌지 컬러로 하려면 보세요.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앞으로 며칠 사이에 if nothing changes, 며칠 내로 뭔가 확실한 변화가 없다라면요. 결국은 이 관세가 결국 전체적인 자동차 이 서플라이 공급망에 북미 지역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줄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은 어저께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정말 이 파이퍼 샌들러의 애널리스트는요. 천재입니다. 뭐라고 노란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그러나 there's a possibility that Trump capitulate in some way라고 합니다. 결국 트럼프가 손을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관세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가로 쳐놓고 한번 보세요. 가로하고서요. Perhaps he will delay implementation이라고 합니다. 아마 관세 시행하는 거 연기할 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연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연기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까? 한 달 동안 유예한다라고 얘기했죠. 와, 정말 이 사람들은
트럼프의 이 성향과 스타일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죠.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 그냥 애널리스트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 한 달 다 연기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유가 in an effort to save face로 갑니다. 그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쪽팔림을 면하기 위해서 유예할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관세를 한다 그랬는데 큰 소리 쳤잖아요. 사인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우리 관세 시행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트럼프가 결국 뭐야 너 왜 이렇게 시장을 그냥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든 거야? 주식시장을 막 덜쑤셔 놓은 거야? 이렇게 욕 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 창피해지는 거거든요. 기자들이 또 날카로운 질문 던질 거고요. 근데 뭐예요? 이렇게 지금 연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때요? 딜레이 하는 거죠. 딜레이 하면은 모양도 빠지지 않고 뭔가 좋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캐나다 총리와 대화 잘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한 달 뒤에 없애버리면 괜찮잖아요. 모양이. 그죠? 이게 트럼프 스타일인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과거에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시장을 너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혼동시키는 게 너무 많아요. 본인은 뭐 이게 전략이다, 뭐 협상의 전략이다 그러는데 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갑작스럽게 막 그냥 자기 멋대로 결정을 해버리고 판단하고 얼마나 충격이 올지는요, 이게 예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갑자기 국가 지도자가 이렇게 그냥 예상치 못하게 뭐 어퍼컷이 들어오고 훅이 들어오면서 이런 정책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상이 안 되는 사람이고 너무 예측 불허예요. 뭐 여러분 다른 어떤 걸 할 때에 뭔가 뭘 만들 때에 서프라이즈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요. 근데 이런 특히 국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온 산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트럼프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막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럼프 지지자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비판 의식이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지금 차원인데, 자, 근데 애널리스트가 결론적으로는요, 트럼프가 앞으로 계속 관세 전쟁을 하겠지만 테슬라가 아주 포지셔닝이 너무 잘 돼 있다.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독일도 그렇고 중국도 중국에서 다 해결하거든요. 관세를 때리건 안 때리건 상관이 없어요. 별 영향은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가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테슬라와 이 내연기관차들이 만든 전기차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입이라고. 이 지입 쪽에서 자동차 많이 만들잖아요. 뭐, 좋은 차도 많고요. 근데 이 지입의 소프트웨어가요, 얼마나 엉망인지. 자, 우리가 말하는 이 테슬라 입장에서 말하는 소프트웨어에, 테슬라 차를 타보면 알거든요. 소위 테슬라를 타면요, 이런 화면에 그냥 아이패드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뚝뚝 누르면요, 모든 게 다 조절이 다 되거든요.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냥 네 바퀴 위에 애플 아이패드, 이 맥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듯한 그런 기분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소프트웨어가 연동된 게요, 정말 부드러워요. 근데 이 집이 오늘 이 자동차 전문 또 이 분석가가 집차를 테스트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75,000불에 나왔어요. 전기차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나왔어요. 겉모습은 멋있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집이 또 겉모습 잘 만들잖아요. 내연차들이 그런 거 잘 만들거든요. 근데 안에 소프트웨어 연결은요, 엉망이에요. 근데 내연차를 타본 사람들은요, 뭐 이 정도면 그냥 괜찮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화면 터치해가지고 연결하는 거요. 근데 이게 돌아가질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이 빨간색으로 아주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돌리고 눌리고 하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작동이 느리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2015년도에 스탁된 것 같아. 야, 집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는 건데, 테슬라는 아이패드 이상으로 너무 매끄러워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 자동차가 소프트웨어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냥 하나의 컴퓨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다른 지금 내연차들은요, 다 이런 식이거든요. 너무 소프트웨어가 떨어져요. 질적으로요. 제가 뭐 많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런 안에 들어가면 디테일한 연결이요,
테슬라는 완벽 그 이상의 그냥 재밌어요. 놀래요. 항상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지금 회사들은요, 이걸 따라오려면 너무 멀었던 거죠. 근데 이 내연기관차는 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런 지금 내연기관차는 아직도 이것도 못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에다가 이제 뭐 로보택시와 로봇까지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게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자동차 회사들 다 합친 것보다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존 교수였습니다.